168페이지 209번. 자, 실수집합에서 P랑 Q가 있었고 그걸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저렇게 생겨 먹었다. 일단 정리해야겠지. 정리합시다. 지금 써있는 게 일단 쓰자. 진리집합 P는 Q가 자, PQ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관계식이 P의 합집합, Q와 P의 차집합의 여집합. 요거 정리했을 때 전체 집합이 떠야 된대. 정리하자. 뭐 할래? 일단 차집합 바꾸겠지. 연산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드모르간 써주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순서 바꾸고 괄호 제거해주면, 즉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써주면 P 합집합 P는 그게 그거니까 남는 게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만 남겠다. 됐지? 근데 얘가 전체 집합이래. 그럼 여기에서 조금 머리를 써보면 요걸 가지고 P와 Q의 관계를 알기는 조금 까탈스럽거든? 물론 알면 알겠지만. 그럼 요런 거 할 때 얘가 한쪽이 전체 집합이니까 지금 문제는 얘가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하필이면 이쪽이 전체 집합이니까 양쪽에 여집합 한번 붙여볼게. 똑같이 양쪽에 똑같이 여집합.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지. 이거 드모르간 써주면 순서 바꿀게. Q와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연산이 됐어?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다?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지. 이런 거는 그냥 자잘자잘한 그냥 팁이지. 이렇게 있을 때 P와 Q의 관계가 조금 아리까리하다면, 물론 이 상태에서 알 수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요게 좀 연산이 더 이상 안 돼서 아리까리한데 얘가 하필이면 전체 집합이니까 어차피 얘 여집합이라는 건 공집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에다 여집합 한번 붙여보면 이쁜 모양이 나오거든. 아, 그래서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란 소리지. 그래야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지. 됐네?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뭐 구하래?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 뭐 더 할 거 없다, 그지? 하나 더 안 해도 되지? 더 안 해도 되지? 여기서 뭐 더 해? 해보겠네. 이거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결론 n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n은 4개. 4번. 208번 했어요. 208번? 응. 다음, 이 페이지 더 없니? 없으면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안 되는 거 있나? 다 괜찮아? 12번?
뭐 네모 이거 뭐야 위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밑에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보기? 일단 가 해석하면 뭐야? 지민아? 가 해석하면 위에는 된다며. 응? 어떤이잖아. 어떤인데 P이면 Q에다가 성립한다고? 어떤인데? 어떤 남자가 널 좋아한대? 그럼 뭐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여집합이에요? 아니 뭔 여집합이야 또. 아, 이것만 안 되어 있어, 이것만. 얘들아 가 해석하면 뭐야? 왜? 어떤 X 중에서 어떤 P의 원소인 X가 Q에게도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교집합이 있다지. 가 해석하면 이거지. 교집합이 있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럼 모든이지. 나 해석하면 여기가 모든이네. 모든 R의 원소는 Q의 원소가 아니다지. 모든 R의 원소는 Q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Q와 R의 교집합은 없다. 인 거고. 서로 소란 얘기지. Q랑 R이랑. 다음 다. 모든 P의 원소가 아닌 애들은 R의 원소도 아니래.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얘자. 모든 P의 원소가 아닌 애들은 싹 다 R의 원소도 아니래. 오케이. 괜찮나?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다 이거 해석 좀 힘든 사람들 이런 거지. 굳이 명제로 쓰자면 not P이면 not R이다거든. 지금 써있는 게. 그지? 모든이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 대우로 바꾸면 R이면 P하고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이거 맞지? 자, 그래서 가나다 해석이 이렇게 됐고,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두자. 자, P와 Q는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Q와 R은 서로 소여야 되고, R은 P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R이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을 때, Q는 R이랑은 안 겹쳐야 되고, P랑은 겹쳐야 돼. 그러니까 Q가 뭐 요런 느낌으로 있으면 되겠지. 이게 문제에서 준 조건으로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 이제 요걸 끼고 보기를 보면 되겠지. 재민 이거 그렸어? 자, 기억. Q랑 Q 교집합 R의 전체 여집합의 교집합은 Q다. 자, Q와 R의 교집합은 없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Q의 교집합은 Q. 맞네. 이 정도는 말로 할 수 있지. 다음 니은.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자, 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원래 집합의 포함관계랑 정반대지. 그러니까 바꾸면 Q, R, P. 요거 성립하냐는 건데 택도 없지.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P 합집합, P 여집합, 교집합 Q가 P 합집합 R이냐. 자, 요거 Q 차집합 P지. 그럼 Q 차집합 P 하면 여기네. 그거랑 P랑 합쳤대. 그러면 P 전체, Q 전체 다 들어가지. 그게 P와 R의 합집합이랑 같아? 그럴 리가 없지. 틀렸고. 마지막 리을. P와 R의 합집합이랑
P와 R의 교집합이랑 차집합하면 그냥 P차집합 R이랑 같냐? 자, P와 R의 합집합은 P지. P와 R의 교집합은 R이지. 똑같네. 그래서 정답 2번.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해석도 해석인데 결론은 요거 할 수 있느냐 라는 거. 자, 됐으면 넘겨서 170페이지 질문 있나? 14번. 13번 질문인 사람 있나 혹시? 없길 바랬는데 왜? 뭐 때문에 13번에? 가 때문에 나 때문에? 채원이 아니 나? 자, 지금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 가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된대. x에다 뭘 넣든 간에 함수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바로 가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못하겠으면 상상해보면 되지. 요게 항상 참이 되려면 누구? 요거. 항상 0보다 큰 함수값을 지니는 거니까. 그지?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됐네.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뭐고 하래? 정수 K. 그럼 K가 정수니까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K 값은 가에서 알 수 있는 K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능하겠다.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해야 된대. 하려나 이게 어떤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 어떤이니까. 그러면 얘도 여튼간에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니까 x에다가 어떤 거를 넣었을 때 0 이하일 때가 있기만 하면 돼. 이때 아닌가? 0 이하일 때가 있는 그래프가 얘랑 얘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 어떤 x에 대하여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 해주면 (0) 이상 2 이하. 그러면 아까 구한 요것들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4개 되겠다. 정답 4번. (14번) 1번. 자, 14번.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래. 요거 수업 시간에 내가 했었지. 자, 얘들아, 이거 명제 참거짓 판단할 때 또는 뭐 포함관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냥 읽는 거지. 읽어서 맞으면 참이고 틀리면 거짓인 거다. 그지? 근데 그걸로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다면 그때 진리집합 찾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굳이 대우를 안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원래 명제가 참이고 찾으면 되지. 역은 거짓, 원래 명제는 참. 즉 뭐야? 그냥 읽었을 때 맞는 말, 거꾸로 읽었을 때 틀린 말 찾으시오. 이 얘기지. 기억. 3의 배수면 제곱도 3의 배수다. 어때? 맞아?
맞지? 3의 배수라는 건 3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거 제곱해도 3 인수로 갖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거꾸로 해보자. 지금 A는 실수야? A 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A가 루트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억 그대로 읽었더니 맞고 거꾸로 읽었더니 틀렸으니까 기억은 맞지. 다음 니은 무리수 A가 무리수면 걔한테 루트 5 더해도 무리수다. 어때? 아니지. 발레 뭐 있니?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얘는 뭐 거꾸로 읽을 것도 없다. 그지? 그냥 읽었을 때 틀리면 뭐 고려할 여지도 없으니까. 다음 디귿 더한 게 0보다 작으면 둘 다 0보다 작다. 맞아? 틀렸지? 그럴 리 없잖아.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 얘들아. 더한 게 0보다 작으면 둘 다 0보다 작아. 틀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도 답 안 되고. 리을 B가 A보다 크다면 양쪽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C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대. 맞아? 맞지? 마이너스 곱하거나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맞잖아. 이거 그냥 읽으니까 맞네? 거꾸로 읽어보자. 양변에 C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했대.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야? 물어본 거지. 맞아?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거기 우변에 C를 더한 거는 아무 의미 없지. 그냥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거잖아.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면 얘는 그냥 읽어도 맞는 말, 거꾸로 읽어도 맞는 말.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필요충분. 그러니까 리을 안됨. 정답 1번. 다음 페이지. 질문. 몇 번? 16번. 17. 16, 17?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몇 번까지 했니? 이 전까지 했었나? 오, 15번 질문이 없어? 오케이. 16, 17 보자. 15 안 해도 돼? 어느 때문에 16, 17. 자, 16번. A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과 똑같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B와 C의 합집합에다가 A를 합집합을 하건 안 하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지. 그 말은 뭐야? A가 미비한 애라는 얘기지. 있으나만 하니까. 그지? 자, 다음 A랑 B와 C의 교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더니 A래. 그럼 요거는 뭘까? A에다가 얘네들을 교집합을 했더니 변화가 없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가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B와 C랑 교집합, B, C의 교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B와 C를 하나의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A랑 X랑 교집합했더니 X래.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 뭔 상황이야? 이 상황 아니야? 그럼 그 X가 얘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 양쪽을 다 해석해봤더니 이거랑 이거로 해석이 됐어.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자. A가 B와 C의 합집합에 들어가는 거랑 A가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더 들어가기 쉽니? 합집합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니야? 이쪽이 훨씬 더 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간 상황보다 훨씬 많겠지.
오케이? 이해됐나? 합집합에 들어갈래? 교집합에 들어갈래? 라면 합집합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크겠지. 상황적으로. 그러면 지금 얘는 얘이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이다. 다음 나. 얘는 해석할 게 없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랑 A와 C의 합집합이 B와 C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거 어때? A와 C의 합집합이 B와 C의 합집합에 들어간다. 해석하자면 이거랑 지금 어차피 관계 봐야 되는 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거 맞지? 그지? 근데 A와 B가 애초에 C의 부분집합이라면 A와 B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요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얘네들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똑같아도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A가 B에 들어가야 돼. 둘이 같던가. 그지? 근데 이게 되려면 A와 B가 요 관계여도 되지만 이래도 되지만 그지? 이래도 된다고. 이래도 A와 C의 합집합은 C고 B와 C의 합집합도 C니까 속방관계 성립하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는 게 훨씬 많지.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좀 힘들기는 해. 자, 다음 217번. 일단 조건들 써져 있는 거 옮겨 적어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랬으니까 바꿀게. Q이면 P이다. 다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자, 요 두 개 좋네. 그러면 일단 요거 꼴배기 싫으니까 바꿔주면 R이면 Q다. 그러면 3단 논법까지 쓸 수 있나? 쓸 수 있지. R이면 Q인데 Q면 P래. 아, R이면 P구나. 그러면 우리 3개 알고 있네. 됐지? 그럼 포함관계가 R, P, R, Q, P 순서겠네. 뭐 이거 굳이 안 했어도 되겠다. 그래서 R이 집합 중에 제일 작은 집합, 그 다음이 Q, 그 다음이 P.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써있는 말로.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석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니네가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짜증날 만한 구석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집합이랑 명제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였거든? 모든 학교가? 당연히. 그래서 그냥 집합이랑 명제를 한 큐에 끝냈어. 근데 너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집합은 애지간하면 중간고사 때 보고 명제는 기말고사 때 보잖아, 애지간하면. 근데 지금 몇 풀어보면 알겠지만 명제 단원이라고 집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합했다고 또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연산해야지. P 차집합 Q랑 R의 교집합 의 전체 여집합 이랑 Q와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교집합을 정리해보래. 자, 정리하자. 일단 지금 PQR의 포함관계가 확실하니까 이걸 굳이 연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해보자고. 자, P차집합 Q 뭐야? 여기지. 그지? P차집합 Q.
그거랑 R이랑 교집합. 어때? 없지. P차 집합 Q는 여긴데 R은 여기니까 겹치는 거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야? 공집합.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전체 집합이다. 그럼 전체 집합이랑 어떤 집합 간의 교집합은 당연히 얘겠지. 근데 얘가 뭔데? Q차 집합 R.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은 어디야 결론? Q 차집합 R에 해당되는 여기. 됐네? 정답 5번. 이거 앞에 거 이해되니? P와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여기만 남지. 바깥쪽. 요 부분. 그거랑 R의 교집합이니까 없지.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자, 넘겨서 여기가 문제지. 172페이지. 다 해야 되니? 18번이랑 20번은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19번은 어때? 19번 해야 되는 사람 19번 없어? 19번 안 해도 돼? 18번, 20번 보자. 자, 18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되는 거. 자, 기억은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그래프까지 그리고 가라 그랬었지, 맞나? 그래서 기억은 지금 한 분만 더 해보자면 자, P의 P를 그래프를 통해서 범위를 찾아주자면, 진리집합을 찾아주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4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지.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0 이하일 때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겠지. 이게 P의 진리집합. 다음 Q는 X의 절대값이 붙은 식이지. 이거 전체 X에다 다 붙은 거라고 봐야 된다, 그치? 얘는 안 쓴 거지. 제곱이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쓴 거지.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한다? X의 절대값이 붙으면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X에다가 음수를 넣으면, 나는 음수를 넣었는데 이 식에서는 양수 넣은 셈이 되니까 오른쪽 X가 양수인 부분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지.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와 2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4일 때 0이니까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4일 때 0이겠지. 됐지? 그래서 얘가 언제 0 이하냐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지. 됐네? 포함관계 요렇게 성립되네. 충분 조건 맞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이제 이런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가볍게. 다음 니은. 자, P는 절대값 x 플러스 y고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있을 때 이쪽이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요거 해석해보자. 더한 거의 절대값이랑 뺀 거의 절대값 중에 더한 거의 절대값이 클 때는 언제야?
A와 X와 Y의 부호가 같을 때. 등호는 언제야? 등호.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한 X랑 Y 값은 요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되던데?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거 잘 안 됐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정리하라고. 자, 요거 해석하면 뭐야? X랑 Y의 부호가 같던가 하나는 0이어야 돼. 적어도 하나는.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알아먹어야지 얘들아. 이거 뜻이 뭐야? X랑 Y의 부호가 같거나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쓰자. 요게 P를 해석한 거지. P의 진리집합. 굳이 말하자면. 다음, 니은의 Q는 Y-X의 절대값이랑 절대값 Y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이쪽이 크거나 같대. 자, 요게 성립하려면 X랑 Y가 무슨 수면 될까를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물론 이거 양변 제곱해도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조금 머리 아플 거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없지. X랑 Y의 대소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음수,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봐. 이거 음수 가능하잖아. 얘가 음수라면 얘는 양수잖아? 그럼 양변을 절대값 보고 이거 헷갈려서 제곱을 했어. 그럼 이거 부등호 방향 원래 안 바뀌잖아. 근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 왜? 얘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100이었어. 얘는 1이었어. 예를 들어. 제곱했어. 얘는 1이지. 얘는 엄청 크잖아.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할 때도 생각하고 제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신경 쓸 것도 없지. 이 플러스니까 제곱하면 돼. 안 바뀌어. 근데 얘가 제곱하기 전 얘가 음수일 수도 있다면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거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 일단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0 이상이지. 왜? 결과물이 절대값이니까. 그지? 근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오케이? 이거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다 돼. 오케이? 야, 그럼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지. 무조건.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야. 이거 다 성립해. 다 성립한다는 거 이해됐니, 얘들아? 얘는 결과물이 절대값이니까 이거 0 이상이잖아, 무조건. 이거 음수 나올 수 있니? 이거? 절대 안 되지. 근데 얘는 음수도 되잖아. 절대값끼리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너희가 상상해서 넣든 간에 얘가 무조건 커. 같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 돼. 그럼 얘는 여튼 간에 이것만 되잖아. 근데 얘는 다 된다니까? 지금 뭐 물어봤냐?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관계 되지? 니은도 맞다. 다음 디귿. 요건 쉽네. A, B, C의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랑 똑같대. 이거 아까 했었다. 해석이 뭐였어? C를 교집합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지. 뭐야? C가 애초에 A와 B 안에 있으면 되겠지. 다음 Q는 A, B, C의
합집합이 C다. 이것도 똑같지? A와 B를 C한테 합쳐놨더니 변화가 없었대. 그 말은 뭐야? A와 B의 합집합이 미미하다는 거지. 이랬니? 해석 이해됐어?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 어차피 이거 얘들아 이거 교집합만 있고 합집합만 있잖아. 뭐 돼? 결합법칙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본다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어떤 우리 맨날 하던 집합 X랑 C랑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이렇게 봐도 돼. 우리 원래 맨날 하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C니까 C를 따로 둔다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되지. 그러면 집합 X랑 C랑 합집합했더니 C가 나왔대. 그러면 뭐야? X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이거잖아. 이러면 이해 훨씬 빠르지. 시현이 뭔 소리인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자, C가 A와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랑 A와 B의 합집합이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지. 딱히 상관없지. 그래서 정답이 3번. (18번) 정리됐을까? 자, 20번이 좀 중요한데 20번 보자. 20번에서 이제 볼만한 표현들이 몇 개 나오거든. 너희가 앞으로 자주 볼 것들 심심치 않게 볼 거야. 뒤에도 똑같이 나오고. 자, 220번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 지울게. 지금 여기서 이 니은 같은 거는 좀 잘 좀 정리 좀 해둬. 이런 거 하나하나씩. 자, 220번 보자. 자, P에 있는 식을 딱 보면 뭔가 옛날 생각이 나야 돼. 나니? 나야 돼.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배웠지? 얘는 뭐로 바뀐다?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0이래. 그러면 얘의 해석은 뭐다? A, B, C가 같다. 굳이 이걸 풀어 쓰자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C와 A가 같다지. 그냥 줄여 쓴 게 이거고. 자, 요게 P. 이거 뭐 내가 부연설명 안 해도 되지? 못했어도 봤을 때는 기억나야 돼. 다음 Q. Q가 문제다. Q 보자. 자, 써있는 바로는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랑 절대값 A-B랑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좀 까다로워. 왜냐면 얘는 C가 있는데 얘는 C가 없고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제곱밖에 답이 없거든? 그럼 제곱을 일단 해보자. 일단 제곱을 하자.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절대값이든 루트가 있든 그런 애들을 증명할 때 제곱을 해서 넘겨서 계산을 하지. 그래서 이거 넘겨서 계산해도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나와. 해보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양변을 이렇게 제곱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 얘들아, 이 형태 그 자체에 주목해봐. 어떤 애를 제곱한 거랑 어떤 애를 제곱한 게 똑같단다.
A를 제곱한 거랑 B를 제곱한 게 똑같대. 그럼 우리 이거 해석 뭐라고 해? 아, A가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랑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다를 게 뭐야?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전개하지 말고, 귀찮잖아. 이거 언제 전개해서 언제 계산해.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 제곱 똑같대. 그러면 두 가지. 그냥 둘이 똑같던가 부호만 다르던가 요 두 가지겠지 뭐.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풀어주면 A는 지워지고 2B-2C는 0이니까 아, 첫 번째 해석 B와 C가 같구나. 다음 요거 해석하면 이번에는 B가 지워지고 2A-2C가 0이네. 아, 해석 A와 C가 같구나. 그럼 얘일 때도 있고 얘일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Q를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돼? B와 C가 같거나 A와 C가 같다. 요게 Q의 해석이다. 이거 합쳐갖고 A, B, C가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치? 우리 절대값 방정식 풀면서 많이 해봤잖아. 답은 여러 개인 거지. 합칠 수 없지. B와 C가 같으면 요 상황인 거고 A와 C가 같으면 요 상황인 거지. 셋 다 같을 이유는 없지. 물론 셋 다 같을 수도 있지. 이거 또는이니까, 그지? 요게 Q. 다음 R은 쉽지? 절대값 A-C 플러스 절대값 B-C가 0이다. 여튼간에 절대값 더한 게 0 나오려면 얘도 0, 얘도 0. 이 수밖에 없잖아.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요거는 A랑 C가 같아야 되고 얘는 B와 C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은 AND로 묶이지.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종 해석은 뭐야? 아, A, B, C가 같구나. 그래서 P 해석하면 A, B, C가 같다. Q 해석하면 B와 C가 같거나 A와 C가 같다. R을 해석하면 A, B, C가 같다.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P와 R이 P로 충분 조건이네.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일단 지금 P와 R은 똑같은 거 이해할 거고 Q가 어때? Q가 제일 큰 집합이지. 이거 지금 요거 또는이니까 이거 셋 다 똑같아도 돼. A, B, C가 다 똑같아도 되는데 얘네 둘만 같아도 되고 얘네 둘만 같아도 되는 거니까. 지금 B가 제일 큰 집합, Q가 제일 큰 집합이야. 자, 기억.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이다. 제가 더 큰 거 맞으니까 기억 맞는 말. 니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니지. 맞구나.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지? Q가 제일 크니까. 다음, 디귿 P와 R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지? 정답 5번. 잘 안 됐던 것들 잘 정리해두고, 자, 73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여기 질문 있나? 질문. 없어? 진짜? 없어? 그럼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시작. 다음 페이지 24, 25, 26 뭐 할까? 안 되는 거 말해. 26? 25는 괜찮아? 다들? 얘들아 25에서 딱 하나만 잡자면 나지. 나.
지금 나에 들어가는 게, 자,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보면, 한편,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나라고 하자며,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표현법이 두 개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행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문제처럼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돼.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 얘들아, 짝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2K라고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그지? 짝수를 표현할 때는. 근데 문제는 홀수지.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개야. 2K-1도 있고 2K 플러스 1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이 뒤에 괄호 안에 말에서 차이가 나지. 자, 첫 번째 2K-1일 때 K는 무슨 수? 얘들아, 홀수 중에 제일 작은 수 누구야? 1. 1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K에다 몇 넣어야 1 나와? 1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K는 자연수지. K에다 1부터 넣어야 1부터 표현이 되니까. 자, 근데 얘가 1이 되려면 K에다 몇 넣어야 돼? 얘가 1이 되려면 0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K는 자연스러워 되면, 쓴다면, 이거 1 표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K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써야지. 즉 0부터 들어갑니다 라고 써줘야 1이 표현이 되겠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인수를 표현하는 거는 3의 배수에서 1 큰 수도 되고 3의 배수에서 2 작은 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복이 다 말이 돼. 원래는. 근데 문제 써있는 대로 가자. 3의 배수에서 1 큰 수, 3의 배수에서 2 작은 수. 요거잖아. 근데 얘들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몇이니? 1이지. 1이지. 그러면 1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자연수 n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위야, 아래야? 아래지. 여기가 n이 자연수야. 그래야 1부터 n에다가 1부터 넣었을 때 1이 표현될 거 아니니. 그럼 얘는 1 표현하면 n에다 0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n은 의미 아닌 정수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아까 읽었겠지만 한편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지. 문제에서 n은 자연수다 라고 깔아줬으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 맞춰서 얘일 때가 있고 얘일 때가 있는 거라고. 홀수도 마찬가지로 얘일 때가 있고 얘일 때가 있는 거야. 그거를 너희가 문제 안에서 찾아내야지. 뭐가 맞는지를. 오케이? 그때 찾는 방법은 단순해. 가장 작은 수를 표현해낼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홀수 중에 제일 작은 수 1이잖아. 1을 표현해내야 돼.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K에다 1부터 넣어야 되잖아. 1부터니까 자연수지. 근데 얘가 1을 표현하려면 K에다 0 넣어야 되잖아. 그럼 0부터 넣으려면 뭐야?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지. 이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1이잖아. 1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1을 표현하려면 0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지. 얘가 1이 되려면 n에다 1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넣으려면 자연수 조건이 필요하지. 이 얘기야. 제일 작은 수를 표현하려면 누구를 넣어야 될까만 생각하면 돼. 그럼 안 헷갈려. 별거 없다. 이해됐지? 아마 225번은 요것만 안 헷갈리면 나머지는 뭐 별거 없을 거야. 226번도 마찬가지. 자, 요것만 하고 싶시다. 자, 226번에서
자, 한번 해보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얘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유리수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뭐 문제는 없지만 P는 0이 아니고 PQ는 서로소다 라고 가정한 거지. 자, 그래서 쭉 따라가 보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했대. 그럼 양변 제곱한 다음에 양변에 P제곱을 곱하겠지. 그럼 P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 요렇게 될 거야, 식이. 거기 써있네. 자, 그럼 요렇게 식이 써있는데 지금 거기 말을 보자면 이 얘기야. 지금 Q제곱의 입장에서 봐봐. 어떤 Q제곱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 수는 P제곱이랑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수래. 그치? 그러면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건 얘네가 얘의 약수라는 소리잖아. 그치? 6은 2 곱하기 3이야. 2와 3은 6의 약수잖아. 똑같은 거지. P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Q제곱이 나왔대. 그 말은 P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의 약수라는 소리잖아. 근데 P제곱은 또 P 곱하기 P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쓰는 대로 P는 Q제곱의 약수가 맞지? 왜? P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니까. 그치? P는 Q제곱의 약수야. 근데 우리 전제로 P와 Q는 서로소래매. 그러면 어떤 두 수가 약수배수 관계인데 서로소래.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원래 안 되잖아. 상상을 해봐. 얘들아, 약수배수 관계인 두 수를 써봐. 얘네들이 서로 쏠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당연히.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딱 한 번 가능할 때가 있지. 언제야? 얘가 1일 때. 서로 소다라는 건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1이면 되지. 그러면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누구다? 누가? P가 1이면 되지. P가 1인 수밖에 없지. 그래야 얘네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거든.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약수배수 관계야. 근데 서로 소래.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작은 수, 약수에 해당되는 수가 1인 수밖에 없다고. 이 얘기야. 이해됐니? 그러면 P가 1이어야만 이 둘이 말이 되는 거니까 P가 1이라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라는 소리지. 1 곱하기 얘를 곱한 게 얘니까 얘가 얘지. 그래서 가의 N제곱은 뭐다? Q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나온 거야. 그 아래에 있는 나에 있는 얘기는 크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여기에 있는 Q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거기 보이지? 로마자. 첫 번째 Q가 짝수일 때, 두 번째 Q가 홀수일 때로 나눠서 Q가 짝수일 때 그 Q보다 1 큰 수의 제곱수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어떤 수보다 지금 Q가 짝수야? 예를 들어 Q가 짝수야? 그럼 그거의 제곱한 거에다가 1 더했을 때, 즉 Q제곱보다 1 큰 수, 그 사이에 N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근데 당연히 너희는 알잖아, 얘들아. 1 차이 나는 제곱수가 있냐고. 없잖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말이 되냐는 거야. 결론은. 말 되니? 안 되지. 야, 1 차이 나는 제곱수가 어딨어. 오케이? 1 다음 제곱수 4잖아. 얘네가 제일 좁잖아. 나머지는 가면 갈수록 멀어지지 않니? 100 다음에 121이잖아. 그러니까 1 차이 나는 제곱수는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거기 있는 거야. Q가 짝수라면 그것보다 1 큰 수 안에 제곱수가 있냐?
라고 물어본 거고, Q가 홀수라면 걔보다 1 큰 수 사이에 제곱수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뭐야? 2K 플러스 1이지. 딱 1 큰 수의 제곱 안에 제곱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나는. 얘들아.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나는 그냥 우리가 20 보고만 해도 알잖아. 야, 얘네 둘이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겠어? 지금 P와 Q를 가지고 Q와 N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 어떤 제곱수에다 1 더했을 때 어떤 제곱수가 나올 수 있냐고.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가에는 Q제곱 플러스 1이 오고 나에는 2K 플러스 1이 오면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겠지. 그렇게 해서 정답이 끝.